안녕하세요. 저는 대흥동 노는 언니 서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도시 2.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가 도시 2.0인데 저는 이 주제에 딱 맞는 그냥 제목인 것 같아서 그냥 2.0 그대로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2.0은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를 대흥동, 제가 있는 곳,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 있는 곳이 대흥동이고요. 그리고 노는 언니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제가 도시 2.0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산호 여인숙이라는 곳이고요. 무슨 여인숙에서 다 큰 처자가 사냐 싶겠지만 뒤에 부분에서 설명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길거리에서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게 사회를 봅니다. 네, 트럭 위에서. 그리고 대흥동 가이드도 자체해서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고요. 참가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참 밝지 않군요. 그리고 광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릿광대예요. 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광대가 되는 게 저의 작은 소원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신 줄 얼굴. 네. 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흥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흥동은 화려한 과거를 지녔다는 원도심입니다. 은행동과 선화동과 함께 원도심인데, 원도심은 원래 도시의 중심이었다는 뜻으로 구도심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둔산에 2000년도에 둔산 개발로 인해서 지금 약간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1번지라 외부에서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래에는 술 마시러 나가는, 놀러 나가는 곳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대흥동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작은 정원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벌레들이 으글으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흥동의 모습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예요. 자, 네. 위치는 여기에 둔산과 유성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위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은 되게 분칠절하고 마음의 지도 같은 그림입니다. 대전역에서 도청까지의 그런 사이에 지하철 중앙로역 5번 출구 쪽을 대흥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흥동은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청 중심으로 그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요. 올해 말에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좀 비어질 것이 두려운 그곳의 생활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흥동은 외부에서 문화예술 1번지라고 많이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공연들, 연극, 음악 이런 공연들이 사실 뭐 홍대만큼은 아니어도 뭐 대학로만큼은 아니어도 있는 곳입니다.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고요. 이 카페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술 전시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시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술관에서 대흥동 곳곳에서 에네르기 전이라는 그 미술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그림을 하고 있는 전시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한예술공간들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소극장이 있고요. 그리고 5년차로 올해 5년차였는데 8월 넷째 주에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대흥독립만세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대흥독립만세 축제는 굉장히 소소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좀 의도한 바로 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걸 찍었네요. 네, 여기서 춤 공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대흥동은 누가 뭐래도 유흥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양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대흥동에 오래된 옛집을 개조해서 술 박물관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도 좋아라 하고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도 좀 좋아라 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좀 술을 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좀 유익하고 회사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데, 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시키면 잘 못해요. 이렇게 뭐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 먹어! 그러면, 아씨, 먹기 싫게 막, 괜히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누가 시키는 거면 못하는 그런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학교도 정말 간신히 나왔고요. 근데 자율성이라는 단어, 2.0이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렇게 보자마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뜻을 보면 자기 스스로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뭐 성질이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룰을 정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2.0의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선택하는데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법칙이에요. 저는 80% 이상 만족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0%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80%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 고민은 20% 이상을 감내하기 위한, 20%를 감내하기 위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 무언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뭐 20% 이상 고통을 느낀다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물론 조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얘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왔나요? 때려쳐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때려칩니다.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동화인데요. 개미와 배짱이에요. 왜냐면 저는 배짱이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개미랑 부지런한 개미랑 게으른 개미를 비교했어야지 부지런한 녀석을 놔두고 게으른 녀석을 비교를 하니 한 동족이 묵살당하는 그 상황에 제가 상처를 입은 것 같고 제가 얼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동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짱이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배짱이 테스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속으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이딴 게 뭐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 테스트에서 2개 이상 체크가 되거나 2개 이상 바라고 있는 삶이다. 그러면 상담 필요합니다. 네. 저에게 오시면 이 유수와 같은 배짱이 떼를 만나도록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배짱이는 한국 사회에서 살기 너무 어려워요. 뭔가 정시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조기 교육 환영합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깃발을 딱 꽂고 나에게 모여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한 5, 6년 전. 근데 지금은 2.0 세대로 자신의 깃발을 가지고 느슨하게 연대를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2.0의 기본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자신이 좀 바로 서 있는 것.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죠. 그렇고 자기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유쾌한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뭐 문화예술 유쾌하지 않나요? 네. 네. 문화예술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잘 못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의 직책이 여러 번 바뀐 거를 여러 번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대 노마드적 기질이다.
소위 돌아다니는 삶. 예,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느슨한 연대와 2.0의 시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자전 속도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사회에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고 조금 더 고민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비루한 노는 언니가 우리 동네에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라는 작은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슈퍼마켓 주인이 꿈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겠지만 과자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거기 동네 사람들도 놀러 오고 그런 분위기의 문화를 되게 추구하는데 이 동네 슈퍼는 동네 구멍가게 앞에 평상같이 편하게 마실 나와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박한 문화를 나누는 장을 추구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의 문화예술의 판들이 좀 약간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축제들 이렇게 위에서 예산을 제정해 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태계나 문화 생태계 정도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아래에서 소박한 문화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 시기가 좀 길고 좀 느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네 슈퍼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세대별 그 간극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소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는 그들이 사는 생활 터전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문화들을 추구하는 와중에 저희 대전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 대흥동 책장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흥동 책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토요일 날 열리는 책장인데 대흥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예술 뭐 다 있는데 뭔가 책 읽는 거리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은 걸 보았어요, 대흥동에. 그래서 잡지사도 있고, 책 공방도 있고, 계룡문고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동네 노는 애들도 있고, 학자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마을 어린이 도서관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 그런 데서 책을 소통을 하면서 책으로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고요.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도 그리고 책 콘서트도 가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날이 좋으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흥동에서 책장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그걸 진행하다가 여기 왔고 이제 가서 또 다시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장은 제가 바쁘나 네가 바쁘나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산호여인숙에 대해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산호여인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호여인숙은 1977년도에 만들어진 옛날 여인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흥동의 문화예술인들이 오가면서 발견을 했고 10년 정도 영업하고 있지 않는 곳을 개조를 했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좀 굉장히 10년 정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두웠었죠. 그런 곳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다 페인트 칠하고 저도 뭐 비루한 몸뚱이지만 페인트 칠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직접 와서 보면 사진보다 안 이뻐요. 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위층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침대를 넣으니까 옛날 그 학구방 여인숙 그 모습에서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넣었으나 많은 부분 개조하지 않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게스트들 이 써주신 방명록이에요. 예. 이 행복한 불편함, 이 소박한 푸근함. 네. 좋게 말해서 뭐 좋다는 뜻인데 나쁘게 말해서 되게 불편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한번 와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게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재밌는 일들 소박하고 뭐 쪼잘하게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산호의 여인이라는 그 웹툰이에요.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저희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네이버 웹툰 올라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제주도 강정이라는 곳에.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제가도 있습니다. 작곡하고 음악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고 저희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는 그때만 기억나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되었고요.
네, 찌라시 도서관이에요. 그 한켠에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대흥동에 문화예술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해서 찌라시만 모아두는, 사실 팜플렛 뭐 홍보물 다 써봤는데 찌라시만큼 딱 와닿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찌라시 도서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미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몸 움직이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운동회도 하고, 옆집에가 설탕수박이라는 잘 나가는 바인데 거기에 아주 새끈한 언니들이 많이 가요. 근데 저희는 맨날 이렇게 거지같이 그래서 우린 좀 짠난하게 노래보자 해가지고 이제 소금수박 파티 해서 그 안에서 막 춤추고 놀고 이러다가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초록 지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것 좀 패러디해서 초록 식탁이라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보고요. 대흥동 트러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대흥동에 있는 옛집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셔널 트러스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이제 모아두자, 뭐 이렇게 보존하자라는 뜻인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일단 기록을 하자 해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청청현이라는 카페였는데 헐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 정도의 기록을 했는데 3개가 지금 헐린 상태입니다. 대흥동은 지금 원룸 신축과의 싸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흥동님 만세 축제 기간에 대전 블루스라는 술집 앞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다소곳하게 사진도 찍었는데 파지 하시는 분들이 다 떼가셨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여기는 또 이제 산호여인숙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로 활용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기획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 건물들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획력과 함께 합쳐서 작은 공연도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의 삶은 자영업이에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불 빨래, 청소, 2층 그 오래된 집 청소, 티도 안 나는 그 청소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뭐랄까 삶의 20% 정도는 지켜내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시를 바꾼다는 거 거대한 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도 기업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영역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그랬을 때 제가 우리들의 작지만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지만 필요하지만 작은 몸집이지만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커밍아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짱이인지 자기가 오리인지 닭인지 자기를 잘 밝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 2.0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